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LH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2천여 세대로 확대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선 청주의 한 행복주택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과 뛰어난 상권 접근성으로 인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입주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세의 80% 이하인 보증금과 월세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충북지역본부는 현재 5만 9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 중입니다. 충북도민의 7.6%가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겁니다. LH 충북본부는 최근 늘어나는 전세 피해와 금리 부담을 감안해 올해 임대주택 2천여 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고를 내고 진천과 증평, 청주 등 4개 단지에 신규 임대아파트 928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신혼부부에게 200여 세대, 청년에게 400여 세대를 배정할 방침입니다. 또 다가구 등 주택 561세대를 신규로 매입해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해 재임대를 하는 전세 임대는 564세대를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LH에서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서 도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LH 충북본부는 올해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7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임대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외곽을 잇는 3순환로가 어제 낮부터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었던 김순영 양궁장부터 국동교차로 사이길이 개통되면서 청주 전역이 25분대 생활권 시대를 맞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최외곽을 연결하는 3순환로의 마지막 구간인 김순영 양궁장부터 국동교차로 사이 5.64km 도로. 현장 관계자들이 고가를 치우자 차량들이 일제히 통행을 시작합니다. 도로 건설에 첫 삽을 뜬 지 24년 만에 41.84km 전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시내 교통권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제가 20년 동안 기다렸던 거거든요. 이 도로 개통되기 전에는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3순환로 개통을 통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의 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긴 터널인 상당터널은 최대 난공사 구간이었습니다. 중부권 최장 4km 길이의 산악지형이다 보니 뚫는 데만 3년, 완공에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만큼 일정한 거리마다 소화전과 CCTV를 설치했고 10여 곳에 피난 연락갱도 만들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번 개통으로 다양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용 차량이 3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고 상리교차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의 불편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차 우회도로는 청주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청주 시내 교통 체증이 해소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평으로 빠지는 길은 상리터널로 가는 길을 잇지 못해 추가 공사가 끝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개통될 전망입니다. 청주를 둥글게 잇는 2순환로에 이어 가장 외곽 쪽에 위치한 3순환로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시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며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미국 문턱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한국어학원.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충북도 내 세계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충북형 K-유학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제도란 개별 대학이 아닌 충청북도가 직접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줘서라도 이런 석박사 과정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첨단 산업의 연구 R&D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 비자를 받기 위해선 800에서 1,600만 원의 재정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주 타겟으로 삼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학생들에겐 입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일단 입국만 되면 일자리를 제공받아 학비 이상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도는 법무부에 비자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수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지역의 기업에 이제 취업하고 정주해서 그 지역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나무를 인구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7년까지 30만 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의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충청북도의 K 유학생 제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와 경제와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합니다.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김영환 지사는 투르디모프 주지사를 만나 5호 교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평군이 2030년까지 민간 자본 300억 원을 포함한 총 985억 원을 투입해 좌구산의 휴양랜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군은 1단계 사업에서는 휴양랜드 주차 공간 확충과 봉천의 수변 산책로 맨발 걷기길, 단풍나무 테마 숲길 등을 조성하고 2027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복합 테마단지와 명백산 명상테크, 좌구산 천문대 하늘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대란 속에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어제 단양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의료 환경이 열악한 단양에 농촌 왕진버스가 찾아왔습니다. 각종 양한방 진료에서부터 치과, 안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 세무 상담, 농기계 수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치료받으니까 진짜 거짓말이 하나도 안 아프네요. 정말 거짓말.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그전에는 먼 거리를 다녀야 되잖아. 버스 타든지 뭐 이래야지만 되는데 가까운 거리로 왔다 갔다 하기 좋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단양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 300여 개 읍면 지역의 60세 이상 농민과 취약계층 6만여 명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디든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생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농촌 왕진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75억 원. 정부가 40%, 농협 30%,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농촌 왕진버스를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도와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 예정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 왕진버스가 한 번 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최소 2,400만 원. 선정된 시군에 1년에 고작 한 번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 부족과 연 1회의 농촌 왕진버스가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2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 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 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선거 비용 보전을 과다 청구하거나 축소, 누락 등 허위 회계 보고, 그리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 비용 보전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친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문의면의 한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50대 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재판부는 즉시 구호를 시도한 점과 실수를 뉘우치는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내일부터 17일간 청남대에서 봄꽃 축제인 영춘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만 5천여 그루의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행사 기간 매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진행하며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도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비롯해 마술과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대전에서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는 CJB 청주방송 최종은 PD가 참여하고 9개 민영방송사가 공동 제작 편성한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CJB 안정은 기자는 출산 후 장애를 갖게 된 충북 지역 겹쌍둥이 부부를 단독 취재해 네트워크 기자상을 받는 등 우수 프로그램 제작자와 공로자들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